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명사 기능에 이어서 특징과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명사의 특징과 성질. 자, 먼저 이제 동명사의 특징에서 먼저 우리가 어, 가장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게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이제 슬쩍 얘기는 했었는데요. 동명사라는 애는 이제 동사를 재료로, 그죠? 명사로 바뀐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특징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동명사라는 애가 자신의 목적어를 갖고 오는 거를 본 적이 있었죠, 그죠? 맞죠? 그게 이제 동사의 특징이죠, 그죠? 동사의 특징인데 동명사로 변환이 되더라도 똑같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자체가 동명사로 변했는데도 그 목적어를 갖는 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죠? 그 얘기가 이제 오늘 하는 얘기들의 우리가 다룰 그런 주 파트가 될 텐데요. 이 파트에서도 이제 우리가 자주 봐야 되는 것이 이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동명사가 목적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동사라는 애는 원래 목적어를 갖기도 하지만 타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의 이 동사의 특징은 뭐였었죠? 가장 중요한 거 동사에서 동사가 나오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했었죠? 그 앞에 주어가 필요했었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 동명사라는 애도 동사가 원래 주어를 필요로 했듯이 동명사라는 애도 똑같이 주어를 갖게 된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주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얘기 똑같은 겁니다. 목적어가 의미상으로 목적어라고 했었지 문장 자체 내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도 똑같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똑같이 동명사만의 그런 주어 역할하고 주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Do you mind my using the copy machine? Do you mind? Do you mind에서 뭐 do는 의문문을 만드는 그냥 조동사니까 그냥 따로 보면 되고요. you가 주어가 될 거고요. mind가 진짜 동사가 되겠죠, 그죠? 당신은 꺼리냐? mind는 뭐 이렇게 마음이란 뜻이 될 텐데 꺼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당신 꺼립니까?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뭘 꺼립니까? My using the copy machine. 자, 뭐에 대한 얘기예요? my는 우선 신경 쓰지 맙시다. my는 빼놓고도 생각한다면은 do you mind using the copy machine이 되겠죠, 그죠? 당신은 싫습니까?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using the copy machine.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죠? 동명사 나왔습니다. 그죠? 동명사가 목적어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사용을 하는데 뭘 사용하죠? copy machine. 복사기죠. 그죠? 그 복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당신 별로 싫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서 using이라는 애가, 그죠? using이라는 애가 그 뒤에 the copy machine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목적어. 누구의 목적어? 동명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앞에 my라는 애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using the copy machine 하면은 무슨 말이 돼요? 누가 사용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앞에 my라는 애가 붙게 됨으로써 누가 사용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바로 내가 사용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내가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my라는 애가 그래서 앞에 나옴으로써 동명사 유중에 뭐가 되고 있다고? 바로 의미상의 주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얘를 빼놓고 한번 생각하세요. Do you mind using the copy machine? 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using을 하는 게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맞죠? 누가 using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뭐 보통 이제 말을 안 하더라도 보통 이제 들으면은 알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using이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using이라는 앞에다가 이 my를 붙여주면은 정확하게 누가 쓴다는 것, 내가 쓴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될 텐데 이것처럼 동명사라는 애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더 커피머신이 using의 의미상의 목적어 역할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봐볼까요? 자, I like making coffee.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의미상의 주어가 어딨냐? I like 주어 동사. 나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죠? making coffee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making coffee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making coffee를 하죠?
내가 하겠죠, 그죠? 의미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나는 커피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그죠?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라는 애가 쓰이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 그렇죠? 앞에 주어가 이미 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I라는 애가 I라는 애가 아니라 문장의 주어 있죠, 그죠? 문장의 주어. 문장의 주어가 만약에 동명사의 주어가 될 경우, 한마디로 동명사에 나오는 그 동사의 행위 있죠, 그죠? 동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주어, 그죠? 문장의 주어가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위에서처럼, 즉 위에 문장에서 본 것처럼 my라는 애를 굳이, 그죠? 이렇게 그러한 말들을 써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의미상의 주어는 굳이 써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위에 거랑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위에 거는 you라는 애, you가 주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my를 쓰지 않으면은 you랑 동명사, 이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 유징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생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래는 동명사의 주어를 써줘야 되는데 같으면 생략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my가 없으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using the coffee machine의 주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you가 아닌 다른 말을 써준 거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making coffee라는 애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로 같은 애라고 보고서 그럴 경우에는 my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맞죠?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나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한다? 그가 커피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때는 틀려지겠죠. 그때는 누굴 붙이면 될까? my는 소유격이니까 누구의 소유격? 그의 소유격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his가 되겠네요. 그죠? I like his making coffee. 자, 이렇게 쓰면은 완전히 문장이 또 틀려지는 거죠. 그죠? making coffee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동명사의 주어를 따로, 그죠? 소유격을 아무거나, 그죠? 허를 붙이든, 대어를 붙이든, 그죠? my를 붙이든, you어를 붙이든, 내가 붙이고 싶은 의미상의 주어를 붙임으로써 그 동명사를 진짜로 누가 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런 것이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돼서요. 지금 본 것처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소유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만약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붙여야 할지 아닐지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문장의 의미가 동명사가 가진 행위를 누가 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방금 이 얘기를 했던 거와 바로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동명사에 대한 주인을 따로 말을 해주고 싶으면 소유격이라는 애를, 그죠? 붙여서 명백하게 말을 해준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로 우리가 생각한다? 문장의 주어가 바로 그 동명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소유격이라는 애가 다른 소유격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본 것 간단하게 얘기한 것처럼 또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동명사는 주어도 가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동명사가 타동사일 경우에는 뭐다? 목적어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동명사로 만들기 전에 재료로 한 동사가 만약에 타동사일 경우에, 그죠?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동명사로 만들었을 때 똑같이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맞죠? 이 경우에는 동명사 플러스 목적어가 전체 하나의 명사구가 된다. 그죠?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목적어가 나왔을 경우에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이거를 명사구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동명사구라고. 얘를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얘를 뒤에 나온 목적어를 생략해놓고서 한 번 봤었죠. 그때 생략했을 때는 어땠었습니까? 의미가 약간 어색했었죠. 그죠? 맞죠? 마찬가지로 이 목적어라는 애는 꼭 들어가야지만 옳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I enjoy collecting stamps. 자, 주어가 될 거고요. enjoy가 동사. collecting stamps. collecting만 하면은 나는 모으는 것을 좋아해 라고 했을 경우에 분명히 말을 했었죠. 그죠? 뭘 모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죠? 뭘 모으는지를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 뭘이 뭡니까? 바로 이 stams가 될 텐데, 이 stams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목적어야? 바로 collect라는 동명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문장 자체, 이거 덩어리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우표를 모으는 것이라는 의미, 그거 자체를 지금 즐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스탬스만 놓고 보면 이 스탬스는 바로 앞에 있는 콜렉트라는 동명사의 목적어라고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거, 방금 전에 배웠던 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는 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주어가 콜렉팅 스탬스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굳이 이 사이에다 콜렉팅이라는 동명사 앞에다가 굳이 소유격 따로 붙여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죠? 오케이. I enjoy my collecting stamps 이렇게 해줄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거. 동명사는 의미상으로 시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동명사라는 애가 문장 구성 성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죠? 주어도 가질 수 있고,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 뭐 지금 우리 예전에 따로 보지 않았지만, 뭐 보어라는 애도 당연히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요런 애들을 가질 텐데, 이게 바로 동사의 특징이었죠, 그죠? 동사의 특징이 뭐였었습니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결정된다. 그죠?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동사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우리 완전 자동사, 뭐 완전 타동사, 불완전 자동사, 뭐 이런 애들 다 배웠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뒤에 누가 나왔어요? 보어가 오든가, 목적어가 오든가, 그죠? 목적어가 2개 오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게 이제 문장 구성 성분,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 구성 성분이 달라졌는데, 지금 우리가 본 거, 그죠?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문장 구성 성분에 관한 거죠. 그죠? 동명사도 똑같이 그러한 문장 구성 성분, 동사가 타동사면, 그죠? 타동사면 목적어, 만약에 자동사면, 불완전 자동사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을 테고, 완전 자동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잘못 말했네요. 불완전 자동사다 했을 경우에는 보어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죠? 완전 자동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동사에서도 똑같이 두 번째로 중요한 바로 이 시제라는 것이 동명사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시제라는 거는 먼저 중요한 거는 동명사는 우리가 시제 12가지 배웠었죠? 그죠? 이 12가지 시제가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면 짜증났겠죠? 그죠? 자, 동명사에서는 시제는 딱 2가지만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2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제를, 동사를 재료로 했기 때문에 뭐 똑같이 동사가 시제가 될 수 있다. 동사의 시제처럼 동명사에도 시제가 될 수 있다. 자, I appreciate his helping me a lot. 이런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I appreciate his having helped me a lot. 이란 애가 나왔어요. 지금 I appreciate 여기까지는 다 같죠? 그죠? 맞죠? 얘가 주어, appreciate이 동사, 얘도 똑같이 주어, 얘가 동사가 될 겁니다. 그 뒤에 he's helping me out a lot이라는 애에서 his라는 애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help, 누가 도와주는 거야? 그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동명사의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될 겁니다. 자, helping me a lot, me라는 애가 누구? 바로 helping의 목적어가 되겠네요. 여기서도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동명사가 helping인 거를 알겠는데 얘는 ing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밑에 있는 애는 뭐야? having helped 라는 애가 나왔죠. 그죠? 맞아, having helped 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ing지만 밑에 거는 ing 더하기 pp 형태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having pp예요. having pp.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밑에 나와 있죠. 동사 ing가 그냥 나오면 바로 단순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완료형이라고 하면 바로 having pp라고 보시면 돼요. 이 2가지가 바로 동명사에 존재하는 시제가 되거든요. 아시겠죠? 단순형은 그냥 동사 ing,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동명사가 될 거고요. 이 동명사 말고도 having pp, 그죠? have 플러스 pp를 ing와 더했을 경우에 having pp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having pp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다른 시제를 나타내준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의미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은 앞에 있는 동사 있죠. 그죠? 주절의 동사가 될 거예요. I의 동사가 될 텐데 이 동사와 시제가 똑같을 경우에 그죠? 지금 appreciate의 시제는 뭐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죠? 그러니까 helping이라는 애도 시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앞에 appreciate이 현재이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helping에서 ing도 바로 현재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나는 지금 감사하는데 지금 뭐 했다는 거야? 그가 나를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반면에 밑에 있는 얘기는 appreciate 현재가 나왔는데 그 뒤에 having helped라고 해서 현재 완료가 그죠? 완료형 동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은
앞에 있는 동사보다 한 단계 더 과거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됐나요? 한마디로 앞에 appreciate는 지금 현재형이죠. 그죠? appreciate이 현재형이야. 현재형인데 그 뒤에 나오는 having helped를 봐서는 아마도 도와준 것 자체가, 그죠? 도와준 것 자체가 appreciate보다 더 전에 있었던 얘기를, 더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동명사는 과거를 나타낸다라고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단순 완료라는 거는 단순은 그냥 동사와 시제가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완료형은 동사의 시제, 그죠? 동사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위에 거는 그래서 지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과거에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의미상으로 차이점을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표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선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더 정확하게 할 때가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두 개가 있고 동사의 시제 차이, 그죠? 시제 차이와 시제 차이가 있구나. 이 정도만 지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제까지 봐봤고요. 동명사의 이제 역할에 대한 얘기, 그죠?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동명사의 명사적 역할. 자, 문장 내에서 명사적 역할을 하면서요. 주어로 쓰이고요. 목적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보어로 쓰이죠. 그죠? 그래서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이랬을 경우에 seeing이라는 애는 주어, 뭐죠? believing이라는 애는 보어. 그죠? 똑같이 동명사죠. 자, 얘는 is believing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지만 is believing 자체가 현재 진행형은 아닙니다. 그죠? 맞죠? 현재 진행형은 당연히 아니에요. 왜 아니라는 얘기야? 해석해보면 안다 그랬었죠. 그죠? seeing이라는 애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지금 seeing이라는 애가 지금 믿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죠? 맞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맞죠? 보통 이 문장 자체는 뭐 백문이 불여일견 이란 말 아시죠? 그죠? 그거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는 그런 문장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어하고 보어로 쓰인 것처럼 뭐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저번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것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동명사에 이제 동사적 성질이 있습니다. 동명사의 동사적 성질. 동명사는 동사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죠. 아까 다 했었던 얘기죠. 그래서 그 자체의 보어, 목적어, 수식어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죠? 비인 과거 분사의 수동형 동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하지 않았었죠. 근데 동명사는 동사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죠? 맞죠? 동사의 특징에서 우리가 봤었던 거. 어떤 형식에 대한 거를 먼저 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제에 대한 얘기를 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동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봐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동사의 동사로부터 이제 파생된 게 바로 동명사가 되니까 그런 특징을 다 가져서 그 전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장 형식에 대한 얘기 그런 것을 봤었는데 문장 형식과 시제에 대한 것까지 봤었죠. 그 외에 우리가 수동태에 대한 것까지 같이 봐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수동태가 똑같이 어떻게 동명사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명사로 적용되면 being 플러스 우리가 수동태라는 애는 be 플러스 pp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be 플러스 pp를 동명사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being 플러스 pp 형태로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한번 봐볼까요? He is proud of being a teacher. 자, 여기서는 그가 he 동사가 is, proud가 she가 될 겁니다. 그죠? of라는 전치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of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being a teacher라는 애가 나왔죠. 그죠? being a teacher가 나왔는데 being ing가 나왔어요. 전치사의 뒤에 ing가 나왔으니까 얘는 동명사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a teacher라는 애가 뭐가 될 수 있다? 비동사의 뒤에 나온 애니까 뭐라는 거 할 수 있어요? 보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being a teacher.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자체, teacher 자체가, 문장 자체에서는, 이 문장 자체에서는, teacher라는 애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지만, being이라는 애에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통째로, being a teacher라는 애 통째로가 뭐가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거 I object to being treated like a child. 자, I 주어, object 동사, to가 전치사죠. 그죠? being treated like a child. 자, being treated 뒤에 거 전치사 뒤에 being treated like a child가 전부 다 동명사 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being 나오고서 그 다음에 treated라는 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위에 거와는 지금 틀린 얘기죠. 위에 거는 being a teacher에서 명사가 나는데 밑에 거는 being 다음에 treated 과거 분사가 나왔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위에 거는 이제 보어라고 봐줄 수가 있는 반면에 밑에 거는 being pp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다? 수동형 동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I object to, 나는 반대한다. 뭐에 반대하는 거죠? being treated. treat는 대우하다, 대접하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누가 대접하는 거야? 알 수가 없겠죠. 누가 대접하는지 알 수 없지만 누가 대접받는 거죠? 내가 대접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대접받는 대상이 되는 애니까 그냥 treating이라는 애가 나오면 안 되고 누구에 의해서 대접받는 이런 의미인 being treated가 나오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 object to, 나는 반대하는데 뭘 반대하는 거야? 내가 대접받는 거가 되겠죠. 그죠? like a child, 애처럼. 그래서 내가 대접받는 것을 싫어해 이런 얘기가 될 테니까 대접받다. 대접하다라는 의미의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 줘야 되니까 being treated라는 수동 동명사를 써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이것도 이제 수동 동명사 자체도 쉬운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을 텐데 우선은 이런 형태로도 사용 가능하구나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동명사의 동사적 성질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줄 게 이제 동명사의 부정에 대해서 좀 봐줘야 되는데 동명사도 똑같이 동사와 마찬가지로 부정이 가능해요. 그럴 경우에는 not이나 never나 no 같은 애들을 이렇게 부정어를 그 앞에다 붙이면 맞는 걸로 취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m sorry for not having written to you sooner 라는 애가 나왔죠. 원래는 I'm sorry for 해서 전치사 for라는 애의 목적으로서 having written to you sooner 라는 애가 나올 텐데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나왔죠. 그죠? 미안하다. having written 너한테 편지를 안 쓴 것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not 자체가 지금 누구랑 관계있다? 앞에 있는 sory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having이라는 그죠? 동명사와 관계 있는 거죠. 그죠? 뭐뭐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지 쓰지 않은 거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지금 having written이라는 애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having 그 다음에 pp. having pp가 나오면 뭐라고 했었어요? 완료형이라고 했죠. 그죠? 완료형. 완료형이라는 거는 뭐죠? having pp?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 동사보다 한 단계 더 과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I'm sorry니까 나는 지금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 거야? 과거에 편지를 안 쓴 거죠. 그죠? 과거에 편지 안 쓴 게 미안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이 바로 이제 동명사의 특징과 성질이었었는데 특징이라는 거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죠? 동사적 성질인 뭐 시제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수동태에 관한 얘기, 그다음 뭐 부정을 한다든가 이런 애들 그런 것들이 똑같이 다 전부 다 동사에다 쓰였던 애들이 전부 다 동명사에도 다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 분명히 이 시제라는 거, 뭐 수동태라는 거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이 동명사라는 것도 똑같이 쓰이는 것만 명사이지 똑같이 동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이제 여러분 신경 써주시고요. 다른 것들은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히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될 거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동명사에 대한 얘기 마저 하도록 하죠.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